그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오랜만에 진행되는 이제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김태현 선생님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눌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고 어떤 얘기들 좀 같이 나누고 싶은지 좀 크게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통계학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정도 교수님한테 많이 여쭤보게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대학원 진학 자체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어떤 판단 같은 걸 내릴 때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를 일단 첫 번째로 질문을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정보기하라는 분야를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면서 이게 통계학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통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보기하라는 분야를 알았을 때 어떤 이점이 생길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을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학 자체를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네, 상담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굉장히 다 하나하나가 굵직굵직하고 이제 중요한 질문들이죠. 모든 의미에서. 그래서 이 답변을 하는 저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시야가 제가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 뭐 정답이라거나 더 타당한 거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네, 걸러 들으시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제가 하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어떤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정서에서 그냥 뭐 저 수학자는 그냥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구나 정도의 정서에서 어떤 그냥 그 참고하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대학원 진학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오히려 그 어떤 검색하시면서 인터넷에서 보신 얘기들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서도 어떤 것들을 보신 게 있으실 수 있는데 어 그 일단은 아주 명확한 정답을 얘기하면 그 케바케예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정답이어서 그 어떤 경우를 들어도 판례가 존재하고 또 그 어떤 경우를 들어도 다 이게 다 특수한 경우들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 케바케에는 나 자신도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냥 만약에 어떤 판단 기준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학교가 이렇고 학점이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래야 된다. 이런 류의 판단들은 되게 그냥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 정답의 정서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진리의 케바케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거든요. 단순하게. 정말로. 그리고 그냥 어떤 마음만 그냥 있으면 되냐면 그냥 뭐 잘 되던가 안 되던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그거면 사실 괜찮아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실 대학원 진학뿐만 아니라 이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어떤 보편적인 어떤 얘기 정도니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대학원 진학에 맞냐라고 하면 좀 이게 깊은 얘기인데 하나는 공부를 좀 좋아해야 돼요. 근데 이 공부를 좋아한다는 건 굉장히 좀 주관적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위 학점이 안 좋아도 혹은 학점이 좋아도 그것보다도 저는 나 이거 하면서 재밌네라는 느낌을 어떤 만약에 좀 많이 받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게 현재 완료형이기를 좀 어떤 종용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어떤 느낌 비슷하냐면 그냥 솔직히 이게 게으르고 공부하기도 싫고 한데 막상 이제 보니까 이런 면 생각해보니까 재밌네. 좀 그런 느낌이면 제 생각에는 일단 1차적으로는 대학원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저는 그거를 보는데, 근데 이제 어떤 면이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냐면, 학부 때는 어떤 코스웍 같은 게 설계가 되는 것과 달리, 대학원 때는 어떤, 소위 이제 어떤 내 연구 분야나 이런 것들이 지도 교수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객관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객관적인 양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지라, 혼자서 알아서 매니악하게 들어가야 되는 성격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냥 약간 이제 스타일이 만약에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는 그런 스타일이랑 아니면 내가 좀 평소에 미리미리 좀 약간 하는 스타일이랑 굳이 대조하면 후자 쪽이 대학원의 어떤 생활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데드라인들이 보통 대학원 생활에서는 셋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성격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데드라인들에 맞춰가지고 스케줄링을 하기보다는 뭔가 평소에 하다 보면 뭔가 어려운 것들이 오는 그런 구조를 생각하는 게 맞아서 만약에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는 방법이 그냥 어떤 몰아놓고 데드라인 있으면 밤샌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근데 어쨌거나 뭐 성실히 한다고 해서 그것도 정말 성실하냐 이것도 지도교수랑 얘기를 잘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쉽게 할 말은 아니지만 제 개인의 생각에는 어떤 목표 타겟이 오히려 명확하지 않은 회색지대에서 그럼에도 자기 한 걸음 한 걸음을 꾸준히 가는 가운데 그것들을 즐길 수 있으면 일단은 대학원에 진학하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 있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인데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어떤 이제 통상적으로 제가 보았던 많은 경우들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샘플들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이 중에서는 지금 대학원 중에서 소위 말해서 통계 대학원에 진학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중에서의 질문이고, 보통 이제 이 통계대학원을 진학한다는 거가 굉장히 여러 결들을 가져요. 제가 보았던 샘플들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지칭을 해드리면, 하나는 통계학 자체가 좋아서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 가지, 저는 이건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통계학 좋아하면 통계학대학원 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런 정서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솔직히 수학을 좋아하지만 수학과 대학원에 갈 자신은 없어서 그래도 좀 솔직히 좀 만만한 게 통계학인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정서. 그럴 수가 있고요. 실질적인 정서적인 얘기여서 뭐가 옳고 그르고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정서도 그 안에 있냐면 머신러닝에 있어가지고 결국 통계 약간 이제 머신러닝이 약간 응용 통계 정도로 봐서 그래서 아 약간 너무 CS 사이드 하기는 좀 싫고 그렇다고 너무 티어리한 거 하기는 싫고 통계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잔머리를 굴릴 수도 있어요. 여러 측면에서 이 판단들은 다 적절한 판단들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보통 어떤 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떤 이제 헤아림이 있을 수가 있냐면 아 그래도 솔직히 통계학 정도 공부하면 먹고 사는 거 정도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지라는 약간 그런 류의 어떤 판단들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로 이것 또한 진리에 케바케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통계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께 좀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제일 일기준으로 삼으시라.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지보다는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로 몰라요. 정말로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단적으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요. 지금 올해 이제 트럼프가 그 이제 된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미국 국립보건원에 있는 그 이제 어떤 그 스태프들을 다 잘랐거든요. 근데 그 스태프들이 하는 일들이 펀딩들이 대부분 통계학과랑 제3국들 간에 어떻게 연결을 지을지에 대한 그 스태프들을 다 잘라서 지금 미국의 통계학과 교수들이 펀딩이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못 뽑아요. 그리고 당장 이번 주에 있는 일로 하버드 그 이제 현재 현역 이제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랑 이제 그 포닥에 대한 그 이제 인터내셔널 경우들에 대한 비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다 취소했어요. 당장 지금 48시간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쪽으로 하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판단이 그리고 가령 이제 통계 같은 걸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 같은 거 만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면 솔직히 돈도 있을 테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미국은 피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거에 어떤 선배들을 보았던 케이스를 토대로 해서 이 정도면 먹고 사는데 솔직히 이 정도 어떤 슬로건과 이 정도 테크닉 스킬셋이면 괜찮구나라는 거가 과연 5년 후 10년 후에 먹힐지는 솔직히 참 혼돈의 시대여서 제가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잘 된 경우도 많고.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좀 재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재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어떤 세 가지로 딱 지금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면 이래요. 대학원 진학의 기준은 뭐냐? 일단 내가 공부하는 게 좋아야겠죠. 단순하게 얘기해서. 근데 공부하는 게 좋은데 그 안에서 만약에 두 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나눠서 좀 먹고 사는 데 용이한 그리고 약간 이제 그 내가 그래도 솔직히 좀 더 좋아하는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먹고 사는 거가 해결이 돼야 돼요. 저도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만약에 그게 오히려 애매할 때는 일단은 내가 좀 약간 끌리는 거를 따라서 좀 가는 가운데 근데 먹고 사는 게 영 충족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는 그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어떤 권하지만 그래도 순서를 좀 그 정도로 잡고 공부를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가 제가 갖고 있는 나이반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첫 번째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제 의견이고 그 혹시 하실 얘기 이것도 관련해서 하실 얘기 더 있으시면 듣겠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 뭔가 이제 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비슷한 질문들 그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대학원 진학을 했었을 때 그 이것도 한 가지 케이스 정도로만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저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수학과 대학원에 석사로 진학했었을 때 그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이 통상적으로 어떤 겸양의 표현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수학 전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추상대 수학을 수업을 들어보지 않았었고요. 뭐 그러니까 진짜로 몰랐던 뜻이에요. 그 혼자 공부를 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정말로 몰랐고 제가 이제 그 복소 계통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복수 해석학도 제가 수업을 안 들어봤고 진짜 하나도 몰랐어요. 그 약간 이제 공학 쪽 공부하다가 이제 수학이 재밌는 것 같았던 거죠. 그래가지고 했고 그 어떤 이 지식들을 뒤에서 따라가는 것들은 굉장히 그 쉽지 않은 과정이었어요. 석사 때만 하더라도.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재밌었고
그래서 만약에 저랑 비슷한 스펙의 학부 4학년 친구가 저한테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이러면 수학과 대학원 가도 됩니까? 라면 저는 절대로 가지 마라. 인생 망할 것이다. 라고 할 스펙이 제 스펙의 경우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스킬셋적으로도 준비가 전혀 안 된 경우였어요. 근데 뭐는 있었냐면 저는 제 맘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건 있었었어 가지고 이게 근데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좀 이 정도 했으면 공부 좀 열심히 했지 선이 아니라 저는 내가 원하는 게 될 때까지 그냥 우직하게 하는 그런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들이랑 좀 다르기는 했었어요. 어떤 제가 잘났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어떤 느낌이 좀 비슷하냐면 당연히 제가 이제 석사를 진학했을 때도 당연히 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 친구들도 많았고 실제로 재능도 있었고 했는데 대부분 각자 나름의 이유들로 어느 시점에서 공부로부터 멀어졌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남들이 한 1, 2년 하고 멈추는 거 저는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5년이 됐든 6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없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꾸준히 그냥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또 약간 이거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 수학의 즐거움이라는 이런 유튜브 채널이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대형 채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운영이 그렇게 쉬운 채널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왜 하냐? 그냥 내가 하기로 정했으니까 그냥 하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커질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몰라요. 커질 거를 기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냥 하겠다고 정했고 내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학원 진학도 좀 그런 거 비슷하다고 좀 생각해요. 내가 하겠다는 걸 정말로 그런 의사결정을 정할 것이냐. 그랬을 때 보통 주변에도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실제로 행동을 보면 100명 중에 90명은 사실은 솔직히 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석사뿐만 아니라 박사들한테도 해당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떤 경우들이 대학원 진학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면 정말로 본인이 매니악하게 뭔가를 긴 세월에 걸쳐가지고 할 만한 가치를 느끼는 그런 방향이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요. 어떤 쪽이면 아니라는 건 제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 그냥 내가 솔직히 머리도 좋고 그냥 이런 거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쇼텀으로 이렇게 쭉 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솔직히 공부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솔직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결국 본인이 하나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단순해요. 그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서 지금 이제 질문하신, 이제 지금 질문의 층위가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채팅방에 적어 놓은 거를 제가 한번 여기다가 다시 공유를 할게요. 그, 이제 대학원 진학의 기준에 대한 얘기는 방금 해서, 그 얘기는 지금 혹시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레코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얘기가 정보기하란 무엇이고, 통계학에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좀 여러 결에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 제가 이제 이거 약간 이제 이 지금 이제 그냥 어떤 예를 들어 컨퍼런스에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드리는 답과 지금 이게 유튜브 채널이라는 층에서 드리는 답을 제가 좀 구분해가지고 조금 더 퍼스널라이즈 돼 있는 어떤 얘기들로서 제가 일단은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왜 구분하는 거냐면 제가 지금 드리려는 답은 정보기하를 셀링하려는 의도에서 드리려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셀링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할 거지만 어떤 제 의사결정 과정 자체를 좀 설명을 해서 저런 거였구나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게끔 제 입장에서는 이 정보기하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정보기하가 뭐냐 이거 전에 음 제가 이제 석사 때 수학 공부를 참 재밌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재밌게 했다는 거는 제가 학부 수학 전공에 대한 것들을 몰랐어서 단순하게 몰랐어가지고 그것들을 어떤 알아가는 과정들이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물론 석사 전공도 있었지만 그것도 했지만 그냥 이 수학적 체계를 알아가는 게 저한테 석사 기간 때 굉장히 재밌었지만 사실은 이제 수학을 하기에 경쟁력을 갖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 학부 때부터 수학 공부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사실은 그런 거기 때문이죠. 아주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석사 마치고 당시에 제가 이제 회사 전문연으로 저는 회사로 가서 저는 엔지니어로 살았어요. 엔지니어로 살았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한 석사 공부 제가 2년 정도 열심히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다고는 말할 자신 있어요. 뭐 절대적인 의미든 상대적인 의미든. 근데 경쟁력이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시점에서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좀 정서는 좀 어느 거에 좀 가까웠었냐면 이만하면 충분히 공부해봤다. 나 수학 관심이 좀 있었는데 이만하면 할 만큼 해봤다. 약간 그런 거였어서 그래서 제 원래 학부 전공이 이제 공학이었기 때문에 그, 수학을 잘하는 정도 센스에서 공학 커리어로 가는 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시 전문연 쪽으로 했던 것들도 그런 쪽으로 좋은 환경이었어요. 좋은 팀을 만났고 어떤 사실 보수도 괜찮았고 그리고 배울 것도 실제로 많았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사실 이제 가장 이제 경향성상 괜찮은 판단이었었는데 저한테 인생에 영향을 좀 줬던 인물이 그 시점에서 두 명 있었어요. 지금 다 채널이 있어요. 술 채널 다 있어요. 자, 실명들도 다 언급할게요. 하나가
그 지금 이제 UNC 그러니까 유니버시티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지금 이제 통계학자로 일하시는 정희철 교수님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 이제 인생의 가장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은철 교수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둘이 다 이제 학부생, 그러니까 석사생 및 그 학부생들이었었는데, 저는 보통 이 과목을 정할 때, 저는 대학원에 대해서 연결되어진 얘기기도 한데, 사실 그 계속 공부하다 보면 토픽들은 핫한 것들이 계속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이제 그 학계의 어떤 트렌드라는 게 있으니까. 저는 보통 뭐를 따라가는 거를 좀 했던 편이냐면,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저는 토픽은 알아서 뭐 공부하면 되지 이게 있고 뭐가 됐든지 간에 잘 몰라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를 되게 선호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토픽을 좋아하는데 사람을 더럽게 싫어하는 거랑 토픽은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사람을 좋아하는 거랑 고르라고 하면 저는 토픽은 어떻게든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방식대로 나를 설득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제가 정서적으로 깊이 마음을 열고 싶지 않은 사람이랑 일하는 거에서는 저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유형의 인물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냥 그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대가랑 일해서 명확하게 내가 커리어적으로 득을 취할 수 있는 경우랑 대가가 아니라 그냥 내 친구랑 이도저도 아닌 시덥잖은 일을 하는 거면 저는 후자를 골라요. 이거는 제 어떤 인생에 대한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일단은 좋은 거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럴 거였으면 일단 내가 대학원을 오지 않았다. 저는 좀 이쪽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석사 마치고 그 직장으로 갔었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연구원 했었던 거다 보니까 그게 타임 리밋이 3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후에 그만둬야 된다는 건 아니었지만 3년은 의무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뭐를 두려워했었냐면 솔직히 당시 경향성으로 놓고 보면 그 전문연이 마친 시점에서 그쪽으로 계속 갈 것 같았는데 근데 갈 것 같은 거에서 제가 두려웠던 포인트가 정확하게는 가는 길밖에 없을 것 같은 게 두려웠고 왜냐하면 제가 나름 석사를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솔직히 3년 지나면 다 까먹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학 쪽으로 커리어를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살면 있는 대로 흘러가겠구나가 두려워서. 그래서 당시에 제가 그 어떤 저랑 이제 정서적으로 맞았던 사람들을 잡아놨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한테 한 학번 후배였던 이제 장은철 교수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그때 학석 공통 과목 제 조교로서 제가 이제 저 친구가 제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리고 저랑 대화도 참 통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은철 교수한테 뭐라고 했었냐면 지금은 내가 이제 그래도 석사 공부도 조금 더 해봤고 그때가 다시 학부 4학년이었던 때였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뭐 내가 좀 아는 척 하는데 한 반년만 지나면 나 이제 사실 수학 공부할 시간 하나 없을 거고, 그리고 당연히 너가 아는 게 나보다 실제 더 많을 것이다. 근데 나는 그때 내가 이제 직장 다니니까 나 이제 교회 핑계를 대고 제가 직장이 대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돌아와서 교회 핑계 대고 돌아와서 그 주말에 나를 한 번씩만 만나달라. 그래서 공부하는 얘기를 들려달라. 밥은 내가 사주겠다. 해서 그 친구가 그 정도는 괜찮다, 좋다. 그리고 그 친구도 실제로 수학적으로 대화가 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도 괜찮았고 정서적으로 나쁘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이제 박사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그 주말에 그렇게 실제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지금 채널 레벨에서는 기대수에 준하는 공부들을 그 친구랑 같이 했었어요. 당시에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형 매니폴드라는 거가 있다. 하면서 그게 뭔데? 저는 일하는 게 전혀 몰랐기 때문에 관심을 석사 때 전혀 갖지 않았었어요. 모든 의미에서. 근데 좀 당시에 저한테는 좀 문화 충격이었었고 여러 결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그리고 좀 관심이 좀 갔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박사를 이제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갔던 조금 그런 경우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희철 교수님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당시에 이제 그 석사를 시작하신 시점이었었는데 당시에 그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약간 기대수에 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주말에 만나서 약간 공부를 좀 자연스럽게 하게 됐던 경우였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토요일은 이제 장희철 교수 만나서 그냥 노가리 까고 수학 얘기 좀 하고 재밌게 서로 인생 얘기하고 일요일에는 약간 장희철 교수님 만나서 또 약간 디테일 같은 것 좀 얘기 좀 기대수산에서 하고 그렇게 한 2년 정도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일날은 사실 너무 바빴고 근데 이제 평일날 일하면서 사실 하다 보면 또 재미없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약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 논증들을 다 만들고 백지에다가 제가 이제 지금 채널에서 사람들한테 기대서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냥 사람들 봤을 때는 뭐 하는지 몰라요. 당시가 그 아이폰 4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화면도 되게 작은 그런 거에서 약간 산책하면서 그냥 명제 이제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 그럼 이제 주말에 만나가지고 약간 털어놓고 그리고 다시 이제 업데이트하고 그런 식으로 2년 정도 보내니까 그 제가 원했던 게 전문연을 마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원했어요. 의사결정 어느 쪽으로 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그쪽 커리어로 어떤 이제 그 직장에서 일한 것들을 계속 살려가지고 글로 갈 거냐? 아니면 내가 석사 때 했던 거에서 어떤 이제 내가 수학 쪽으로 갈 거냐? 해서 저한테 그 시점에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석사 때 제가 기하학을 몰랐었는데 그 2년의 과정에서 복습을 하면서 제가 장철 교수한테 영향을 좀 받으면서 그 전혀 몰랐던 수학적인 세계관들을 알았는데 당시에 저희가 관심 많을 때 리만의 수학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됐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좀 어떤 죽기 전에 좀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장철 교수가 갔던 학교를 제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공부를 이제 박사하면서 내내 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 정희철 교수님이랑도 제가 당시에 계속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냥 이제 서로 그냥 굉장히 이제 친한 친구 사이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 저는 기본적으로 뭐냐, 전 솔직히 저는 통계학에 전혀 관심은 없었어요. 지금도 관심이 그렇게 높은지는 조금 별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좀 높은 것 같긴 해요.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당시에 솔직히 관심 없었는데 전 사람을 좋아하면 전 토픽에도 좀 관심을 좀 가져요. 그래서 뭐를 원했냐면 저는 이제 약간 당시에 미분기계약 같은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전체 교수님은 통계학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두 개의 중간의 브릿지를 원했어요. 원했던 거, 어떤 거가. 그래서 그 박사 한 3, 4년 차 때, 그래서 이게 되나? 약간 베이지안 통계학이나 이런 게 혹시나 약간 미분기하적으로 어떤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나? 라고 보면서 발견했던 게 정보기하학이었고, 그러면서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라면 내가 깊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관심을 갖고 이제 전체 교수님도 좀 봤었고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일부는 제 실제로 이제 그 연구한 논문들에도 정보기하를 실제로 써서 어떤 이제 제 어떤 필드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학부생들 데리고도 연구들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몇 년이 걸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거의 성격이었는데 지금 근데 이제 당시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맥락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통계학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고 지금도 잘 모르지만 당시에 정말로 아는 바가 없었고 그리고 그 어떤 수학이랑 통계학이 연결된다라고 하는 층위에 대해서도 잘 몰랐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실제로 잘 몰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달라요. 그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냐면 정보기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는 가운데 약간 이 정보기하 이면에 있는 어떤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 어, 제가 지금 이제 좀 재밌는 얘기인데 석사 때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은 다 그래도 학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다 했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 길을 정말로 긴 세월 동안 우직하게 가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땅한 컨시퀀스들을 보았다라고도 좀 보는 면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이 어떤 이 정도면 충분히 했지라고 꺾을 때 안 꺾고 그냥 어떻게 보면 우직하게 자기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당시 그 시점부터 알고 있었다라고 봐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은 서로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각자 뚝심대로 자기 길들을 가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염두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가운데 그, 그 제가 이제 그 작년에 그 UNC 샬롯에 가서 정책 교수님 초대로 가서 이제 한 차례 발표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수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그 학부생들을 데리고 그리고 수주를 해서 실제로 시키는 어떤 스터디 기회들로 정보기하에 대해서 스터디 기회들을 만들고 실제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더 원하는 거냐면 그냥 어떤 이게 유튜브 채널 단위에서의 그냥 스터디 기회로서가 단순히 아니라 만약에 이 중에서 뭐 많은 경우 수준에 정말로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가지고 한국에서 보기 어려운 선별된 어떤 이제 젊은 후세대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들한테 기회들을 주고 싶어요. 이 기회라고 하는 건 피상적인 말의 층위가 아니에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제 입장에서 제 현재 어떤 이제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거.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수준의 어떤 이제 활동이 레코드로 남는 형태의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레코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만약에 이 친구들한테 추천서가 필요할 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이제 미국의 이제 수학 교수한테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써주고요. 이 레코드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다라고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증빙이 가능한 형태로. 그래서 하나는 그게 있는데 제가 정인철 교수님이랑 말을 맞춰놓은 게 뭐가 있냐면 그 이제 박사 과정으로 만약에 누군가가 미국으로 진학을 하고자 할 때 그게 사실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박사 과정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하는 말이 지도 교수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수학을 하는 사람이고 정익 선생님은 통계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정보기하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참고로 전 어제도 정철 교수님이랑 이제 줌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지금 어떤 뭐 쉐입 데이터 어널리시스 이런 것들을 같이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입장에서 같이 좀 들여다보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들은 수직 채널과는 기본적으로 별개지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수직 채널의 일부 어떤 정보기하나 어떤 이런 제가 어떤 지금 커넥션들을 갖고 있는지를 언급함으로써
그 여기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에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럼 그런 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이제 정보기하나 통계학적 그걸 공부 꼭 해야 된다 그런 맥락이 아니라 스페시픽한 지금 맥락에서 지금 이런 커뮤니티를 내가 발견했는데 지금 그쪽으로 일하고 있는 교수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쪽으로 내가 잘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실제로 갈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간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실제로 그 현실적으로 실적들을 만약에 이게 지금 반년 뭐 3개월 이런 거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지만 오히려 이제 그 예를 들어 석사를 진학을 하면서 그러니까 글로 가라가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것들을 염두에 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들은 수시가 맞는 장사잖아요. 공부를 하면서도 모티베이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나 정재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실제로 어쪽에 관심이 있는지랑 역량이 되는지에 대해서 되게 안정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존재하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그래도 예를 들어 내가 뭐 하버드 통계학교 박사를 가고 싶다. 뭐 그러면 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길들이 좀 오히려 이런 것들보다 좀 애매하게 막혔을 때, 뭐 이쪽으로 가보고 싶다. 라고 하면 그런 기회들을 실제로 마련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말을 이미 맞춰 놓고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말이 납득이 갔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정보기하가 어떤 컨텐츠상 이런 점에서 매력적이니까 뭐 이제 컨퍼런스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런 수줄이라는 그 어떤 이제 맥락에서는 제가 이제 실제로 만약에 필요하면 후세대들한테 박사과정 기회가 있다라는 센스, 저한테도 있고 정철 교수님한테도 있다라는 센스에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실 수는 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실질적인 모티베이션일 수 있고요. 사실 이거는 근데 일종의 양날의 검이긴 한 게 무지하게 안 좋은 어떤 이제 이밸류에이션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꽝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이 이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이해가 갔죠? 그래서 그런 맥락들은 오히려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제 약간 정보기하는 컨텐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자, 여기서 두 가지가 달라져 있는데 그 정보기하를 제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시점과 지금 제가 어떤 그래도 학자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된 시점에서 그 많은 이제 커뮤니케이션과 많은 지식들이 좀 그래도 업데이트가 된 상태에서 두 가지가 달라요. 하나는 지식이 다르고 하나는 제가 사람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통계학을 한다라고 하는 건 수학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일단 제가 그것부터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계학을 하겠다는 건 통계학을 하는 것이고 수학을 하겠다고 하는 건 수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두 개는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센스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학부생들이 어떤 것들을 착각하냐면 이런 질문에 가까운 거예요. 통계학이라는 그러니까 정보기하라는 단어를 블랙박스로 처리를 하고 그 임의의 토픽에 대해 내가 이 토픽을 공부하면 재미를 볼까요?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들이에요. 그냥 이 시점에서 이런 토픽이 핫한데 사람들이 이거 공부하는데 나도 이거 할까요? 약간 이런 그러니까 물을 만한 질문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질문의 결을 약간 그 수학적으로 저희가 집합 두 개를 생각해봐요. 하나가 수학이라는 집합이 있고 하나가 통계학이라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질문이 보통 어떤 질문일 때가 되게 많냐면 내가 이 중에서 인터섹션을 기똥차게 잘 찾아서 이 인터섹션을 공부를 잘하면 재미를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최적화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안 들이고 이것만 잘 파면 내가 이걸 가지고 상대적으로 우위를 살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의사결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수학과 통계학을 다, 예, 이 지금 이 오버랩에 나온 토픽을 공부한다라는 거에서 이점을 취하려면 제가 지금 이해한 거는 유니온이어야 돼요. 인터섹션이 아니에요. 교집합이면 안 되고 합집합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지적할 수, 그러면 난 통계만 하겠다. 그러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실제로 통계학하는 사람들은 수학을 잘 몰라요. 그리고 수학하는 사람들도 통계를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오버랩에 대한 분야들이 있고 이제 그 얘기들을 드릴 거지만 그 이전에 내가 만약에 통계학을 하는 입장에서 통계학자로 살아날 거면 통계학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수학을 토대로 하겠다. 이 얘기는 수학과 통계학의 인터섹션의 특정 필드를 잘 공부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학 자체를 온전한 하나의 통계학으로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니온으로서 다른 것들이 덧입혀지는 형태여야지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인터섹션 이거 잘 슬쩍 공부하면 뭔가 될 것이다. 그거는 착각이다.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통계학에서 그냥 일부를 그냥 공부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보통 많은 경우가 하는 착각들이에요. 그래서 그럴 거면 난 하나만 하겠다. 그럼 사실 제가 그런 거, 그럼 사실 공부하겠다는 뜻이 맞냐? 다시 이제 그런 원론으로 여러 결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통계학에 대해서 수학을 섞는다라고 하는 맥락은 정보계열을 포함해가지고 뭐냐면 수학은 3대장이 있어요.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그래서 정보기하라고 하는 거는 해석학과 미분기하의 계통의 수학을 섞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정보기하라는 단어가 만약에 이제 혹시나
통계학 교수님들, 본인 주변의 통계학 교수님과 대화를 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단어를 바꿔가지고 쓰시면 괜찮냐면, 그가 실제로 정보계를 잘 알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래서 최적 운송으로 optimal transport라고 단어를 바꾸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보기하는 그 중에서 스페시픽한 브랜치라고 사실 볼 수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통계학과 최적 운송 이론의 오버랩에 해당하는 논문, 그러니까 통계 논문들은 많아요. 그리고 옵티멀 트랜스포트는 기계학습이랑 연결되어지는 쪽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보통 통계 교수님들이 도구적으로 괜찮다라고 보편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그 선들이에요. 그냥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 정도는 괜찮다. 이럴 거지만 정보기하라고 하면 약간 할 수는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시선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히려 그러니까 질문은 그러면 다음과 같이 돼요. 정보기하 이전에 통계학자로서 내가 가는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수학을 잘해서 수학적인 이점들을 통계학에다가 활용하고 싶다라는 층위에서 생각하는 거라면 생각은 두 가지여야 돼요. 하나는 수학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셋 중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해석학이던가 대수학이던가 위상수학이던가 셋 중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쪽이든지 간에 제대로 하면 당연히 재미를 봐요. 그래서 가령 이제 보통은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보통은 그 통계학 하는 경우들이 그 수학이 필요하다는 걸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실질적으로는 해석학이지만 그거는 왜 해석학이냐면 사실은 대수학이랑 위상수학이 필요를 볼 때까지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며 그냥 해석학개론 어렵당 측도론 필요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당 이거는 그냥 수학을 모르기 때문에 수학이 다 철저하게 단순히 무지해서예요. 해석학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실제로 통계학하는 입장에서 수학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근데 그거라도 잘하면 보통 통계학에서 이점이 있죠. 보통 이제 어떤 해석학개론이나 어떤 이제 해석학에 준하는 것들도 보통은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선에서도 재미를 보는 게 맞고 약간 이 선의 어떤 연장선에서 정보기하도 있다고 보면 맞아요. 약간 해석학 계통의 수학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미적분 아니에요. 하지만 그리고 이제 오토널 트랜스포트나 정보기하도 그쪽이지만 예를 들어서 통계학과 그러면 대수학이 섞인다. 그러면 분야 이름으로는 대수적 통계학. 이거는 실제로 대수학을 도구로 쓴다는 건 실제로 뭘 요구하냐면 대수기하를 써요. 적어도. 그러면 이 분야가 중요하냐? 이 분야 필지 메달리스트가 누가 있냐면 허준희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의 비극으로 허준희 교수님이 필지 메달을 받은 거는 그 누구나 알지만 그 누구도 허준희 교수님이 어떤 업적을 쌓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요. 실제로 그 분야가 라이클리후드 지오메트리 이런 논문들을 써도 조합론적인 것들을 통계학과 연결해서 대수기하적으로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알제브라 스태틱스 분야 쪽으로 그 깊이 걸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 이거 무섭다 하고 실제로 볼 생각을 하지 않죠.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대수학에 무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수줄에서는 이 각각의 공부들을 할 수 있어요. 쉽다는 뜻은 아니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제 층위가 있을 뿐입니다. 뭐 UDT 누구나 갈 수 있죠. 그런데 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할 수 있다. 그 뜻은 아니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위상수학이 있어요. 위상수학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요새는 공학적으로 특히나 어떤 이제 고전적인 의미에서 컴퓨팅이나 양자 컴퓨팅 사이드에서 어떤 잡 공부들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 호모토피 타입 티어리라는 걸 써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 CS 자체도 지금 기계학습 발전하면서 다들 이제 잘리고 이런 것들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수학이랑 같이 발전하는 라인들은 제 생각에 경쟁력은 크게 있거든요. 오히려 이 시점에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역시나 위상수학 쓰는데 오해하실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수학과 위상수학은 학부 대수학과 위상수학을 말하는 뜻이 아니에요. 가령 해석학개론은 해석학이 아니에요. 진짜 개론이지. 보통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서 기대수에서 얘기하는 어떤 이제 측도론과 거기서 얘기하는 어떤 굴론이나 위상수학은 제가 지금 말한 해석대수 위상이 아니에요. 기초예요. 이거 공부하는 거는 전문가가 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그 전문가가 되는 공부를 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어떤 식으로 추상화가 이루어진지에 대한 걸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만 보통 학부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찍먹을 해가지고 빨리 어드밴스드 지식에 도달하나라는 층에서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100명 중에 99명이 실패했다는 거를 긴 세월을 가지고 검증한 길들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이 학부 수학 기본적으로 만약에 내가 통계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수학을 접목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면 제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는 해석학이든 대수학이든 위상수학이든 적어도 하나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해석학 할 줄 아는 게 해석학 개론, 측도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해석학을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나 뭐 정보기야 이거 다 미적분화 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미적분화 예를 들어서 리밋과 적분 같은 스위치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고 이런 것들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채널에서 연의수 같은 거 열어보면 다들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날먹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브라우니안 모션 두 개 곱하면 t가 된다는 거 이해가 가느냐? 아, 나 일단 팩트로 받아들이는 건 오케이인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너 그거 그럼 공부하면 되지 않냐? 아, 공부하기 싫다. 그럼 본인이 사실 공부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죠. 단순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간 그거가 있고요. 그래서 셋 중 하나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보통 이제 지금 제가 시점에서 생각했을 때 기하학을 공부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세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수학의 3대장은 해석, 대수, 위상인데 기하학을 공부한다는 건 해석, 대수, 위상을 다 써먹을 줄 안다라는 거가 기하학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접근은 하나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당연하지만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쌓는 그 과정들은 당연하지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은 게 너님만 쉽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가져요. 쌓게 되면. 대부분은 하다가 내가 이 지랄을 어떻게 해? 하고 다 도망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는 사람들이 소수가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수를 양산하기 위해서 수질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지 않고 한 명이라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질적인 기회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다양성 중에 어떤 사람이 공부에 적성이 있는지는 제 입장에서는 알 수 없고 보통 이것들은 대학교 네임밸류나 이런 데 있지 않아요. 공부가 적성이 맞는 사람들은 언제나 어떤 예를 들어 축구가 적성이 맞는 사람, 요리가 적성이 맞는 사람이 소수인 것처럼 공부가 적성이 맞는 사람도 소수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실제로 고립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질 커뮤니티가 존재해요. 실제로 그 퀄리티들을 높여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 어떤 그 공부 자체를 기본적으로 볼 때 길게 보아야 되는 면은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얘기를 더 드리면 지금 정보기하란 무엇이고 통계학에 어떤 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통계학에서 결국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분포를 추정하는 거라고 아주 러프하게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분포를 추정한다는 게 결과적으로는 ML을 쓰고요. ML을 쓰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케일 다이버전스 혹은 이제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줘서 그중에서 아그민, 아그맥스를 가지고 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수리 통계 텍스트들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모노토니시티가 성립하여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스레시홀드로 가지만 컨벡스가 하지 않기 때문에 로컬 미니멈, 로컬 맥스로 가는지를 몰라서 그건 모르지 이렇게 가는데 기하학적인 관점들을 배우게 되면 사실은 이것들이 이 패스들을 업데이트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기하학적인 의미들을 갖는 것으로 재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재해석을 하는 방식을 가지고 한 걸음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약간 저는 이것들은 어떻게 비유를 하고 싶냐면 무협의 입장에서 볼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무협에서 강호인의 입장이라고 하면 일단은 강호인들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스킬셋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검을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돌을 쓸 것이고 어떤 사람은 권을 쓸 것이고 그러려면 이 각각들을 쓰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 내공을 쌓았고요. 그리고 그 내공들을 가지고 그 세월들을 쌓아서 내공들과 스킬셋을 가지고 이제 강호인들끼리 부르면 이제 누군가 이제 내가 살거나 네가 죽거나 이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내공의 개념 말고 외공의 개념이 있어요. 저희가 외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내공이 똑같을 때 뒤집기 위해서요.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외공이라고 하는 건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미 내공이 이미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면 그때는 못 이겨요. 근데 내공이 어느 정도 비슷하면 외공에 의해 가지고 주도권을 가져가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통계학의 맥락에서는 저는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어떤 이제 알고리즘을 프로포저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통계적 분포를 나는 이런 통계적 모델을 어떤 일단 기준으로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해도 되잖아. 그냥 일단 해봤어. 이게 그 통계학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얘기들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시야들을 얻게 되면 이런 통계적 모델은 이런 기하학적 구조가 존재해서 이 기하학적 구조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게 타당하기 때문이라는 그 기준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내가 그냥 임의로 골랐다. 이게 아니라 그리고 임의로 골라진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야들을 제공하는 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일단 통계학부터 이해를 해야 되고 통계학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정보기하적으로 기하적 구조를 본 다음에 그럼 이게 사실 이런 얘기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패밀리나 믹서 패밀리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ML을 쓸 때 고전자에 의해 피타고라스 정리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었던 거지만 예를 들어 커브드 익스포넨셜 패밀리 쓰거나 아니면 요새 이제 많이 머신러닝에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다른 타입들의 디스크리트 프로바빌리티 메저들을 이제 메스들을 이제 보면 그때는 이렇게 식으로 사실 안 된다. 그럼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보정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실제로 연구를 하는 게 가능하고 적어도 저는 그것들을 이제 그 정치적 교수에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남들도 해야 된다라는 말에서 하는 의미는 아니며 그리고 누구도 다 통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을 하는 건 아니면 저는 실제로 통계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거는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 해석 대수 위상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이것들을 다룰 줄 알게 되면 다룰 줄 알면 논리랑 계산을 다 다룰 줄 알게 되면 당연히 통계학을 적용하는데 당연하지만 이점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취해야 되는 시야들은 롱런에서 기본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 수밖에 없지만 근데 그럼 나한테 계룡사에 또 따고 공부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는 또 아닌 게 저는 좀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솔직히. 정보기한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좋은 기회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는 게 언제나 맞아요. 프로젝트 기회가 있고, 내가 어떤 성장의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토대로 일단은 이 일들을 하면서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있는 그 어떤 예를 들어 좋은 교수님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면 내가 그 분야를 신경 쓰지 말고 내가 그 교수님을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그리고 역량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다. 하면 일단 배우세요. 그리고 그 배우면서 롱런으로 바라보고 내 방식대로 내공을 쌓아 나가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조금 그냥 학위 받게 되고 하면 뭐 석사든 박사든 그냥 딱 그 선에서 만족하고 마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쌓다 보면 세상에 공짜는 없는지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경쟁력을 얻을 가능성은 되게 높아요. 좀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오히려 그래서 제가 통계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권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 개인적으로 분야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는 통계학 하는데 확률론은 중요해요. 못해서 문제지. 근데 확률론을 하기 위해서는 칙도를 알아야 돼요. 칙도를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 해석대수 이상 그 어떤 걸 하려고 해도 이건 알아야 된다. 약간 그런 의미에 가까워요. 확률론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수리 통계적인 얘기들을 볼 때 정보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이미 수질 채널에 공부할 기회들이 있어서 그런 공부들은 찍먹의 성격으로도 해볼 만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수줄에서는 제가 이것들을 그냥 이론들을 다 하나하나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입장에서 가르쳐요. 그럼 찍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찍먹을 하고 말라가 아니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게 어떻게 장난이 아닌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약간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내 어떤 주도권을 갖게 되는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여기서 상정하는 거는 대부분 어차피 도망갈 거니까. 아까 실제로 상정치. 그거 이제 부정적으로 본다. 그 뜻도 아니고. 사실 공부가 맞는 사람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이죠. 이게 제가 지금 정보기하가 뭐고 통계에서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답을 해준 겁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김택 선생님과 그 다른 분들 마찬가지로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저는, 두 가지 결의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많이들 도망간다는 말씀에, 저 처음 이제 기대수 3기, 물론 지금도 많이 온 건 아니지만, 기대수 3기 처음에 해석학개론 나오면서 입실론 델타 나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되게 뭔가 그냥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냥 다들 그렇게 느끼는구나라는 공감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공부하는데 그래서 같이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뭔가 정보기하를 뭔가 해서 통계학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발만 담가 놓으면 내가 얘기를 해도 남들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면 남들이 그 정보 기하에 대해서 깊게 아는 게 만약에 통계학 쪽으로 가면 깊게 아는 게 아니면 뭐 알파 커넥션이니 막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막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제대로 설명도 못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어줄 이유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정말로 깊게 할 게 아니면 통계학 쪽에서 정보 기하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되게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100만 번 맞는 판단입니다. 또 혹시 다른 분들도 관련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그, 어차피 연결되어진 얘기니까 수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까지만 얘기를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이거는 질문이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에요. 진짜 질문은 뭐냐면 수학 공부할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할 생각이 있냐가 포인트예요. 여기서 공부할 환경들이 수준에 있지만 이것들은 external driving force예요. 외부적인 거예요. 어차피 내부적인 거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내부적인 게 있으면 그 힘이 강하면 외부적인 게 없어도 해요. 어차피 해요. 그래서 물론 외부적인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가 있을 때? 내가 정말로 공부할 생각이 있으면. 그래서 대부분은요, 공부할 생각이 있다고 거짓말해요.
공부할 생각 있으면 하면 되지.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뭔가 거기서부터 이게 Q라고 말하는데요. 공부하고 싶어가 아니라 사실은 P implies Q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충족이 돼야 돼. 이런 게 돼야 되고, 커리어상 괜찮아야 하며, 어느 시간 안에 논문이 나와야 되며, 내가 재미를 보아야 하며, 내가 좀 돋보여야 하며, 그리고 하는 과정이 나한테 중간 과정이 즐거워야 하며, 온갖 조건들이 실제로 그 안에 다 달리고요. 그러면서 조금만 그 조건들 충족 안 되면, 휙, 제 지금 19개월 아들이 화나면 휙휙 던지거든요. 똑같아요. 휙 던져요. 그러면 그 단순히 그냥 공부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냥 찍먹 날먹이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오히려 생각하는 가운데 애시당초 시작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만약에 할 거면 내가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내면을 봐야 되는 약간 그런 거예요. 저는 수술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봐요. 공부하고 싶어요? 예스. 근데 막상 시키면 안 해요. 일단은 예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 뭔가 본인한테 떨어질 떡고물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떡고물이 어딨어? 물론 그거는 해줘요. 공부할 수 있는 장은 열어줘요. 그리고 그 공부들을 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은 있지만 그 억지로 소를 외부에서 끌고 간다는 뜻이 될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내면에서 공부할 생각이 있냐예요. 되게 단순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자신을 기만할 수 없어요. 이건 좀 어떤 거냐면 하는데 좋아야 돼요. 되게 단순한. 그래서 이게 수학이냐 통계학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는데 사실 공부하는 거 누가 좋아해요?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는데 내가 거기서 느끼는 게 있고 누리는 게 있고 이거는 본인이 컨트롤한다랑 좀 달라요. 결심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역은. 그래서 거기서 내가 내적으로 재밌다. 그 에너지도 보통 그 공부하다 보면 기빨리고 그 힘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힘든데 근데 왜 그걸 하게 되느냐? 하게 되거든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하게 되다 보면 그 안에 어떻게가 채워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그 보통은 그 이제 10대 때 했던 그런 공부들은 스킬셋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어떤 빠르게 그 요점 강의, 핵심. 그렇게 배우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건 통계학이냐 수학이냐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는데 내 내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아서 계속 하고 싶은데 여러 환경상 쉽지가 않을 때.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죠. 제가 이제 석사 마치고 그 공부를 놓으려면 그냥 놓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저는 놓지 않았어요. 의지로 안 나왔다고도 할 수가 있겠으나 의지 이전에 저는 내면의 불씨가 저를 못 끄게 했던 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내면의 불씨가 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만들어냈던 공감이랑 조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불씨들이 어떤 시점에서 당연히 외부로 드러나는 것이었고 단순한 시간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가 핵심이 아니라 이 어떻게의 질문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공부할 생각이 솔직히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잘 할 수 약간 그런 거라면 그 공부를 하고 싶은 그 내면 세계를 오히려 청결하게 하시라. 이 길은 무조건 보상을 얻어요. 이 길은 정직한 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 주변에 공부하겠다는 사람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나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어차피 사라진다. 나는 그 한 명으로서의 그 내면의 것들을 갖고 있는. 저는 본인이 그렇다고 말하는 99명들의 대부분일 거라고 솔직히 믿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본인이 말한 대로 안 해요. 공부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안 하고요. 약간 외부 압력이 있으면 하는 신용해요. 그 공부를 한다는 것은 제가 그 채널에서 좋게 보는 경우를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좋게 보는 경우. 그 이번 주인가 지난주에 이제 김나우 선생님께서 통계학 탭에다가 올려놓은 게 있죠. 그 누구도 그 계산을 하라고 시킨 적이 없어요. 비슷한 함의로도. 그냥 본인이 한 거예요. 이런 게 인터널 포스예요. 그냥 궁금하니까 해본 거죠.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이득을 취할 것이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뭐 있어 보이니, 그냥 내가 궁금하니까 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이제 수준에서 하는 디스커션들이 도움이 되겠죠. 내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그 특히나 이제 그 이 남자 새끼들은 자존심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이제 수저를 처음 조인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사실 들어본 거는 많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나 이것도 들어갔고 저것도 들어갔고 했는데 수준에서 보통 어떻게 깐깐하게 시키냐면 되게 엘리멘트한 세팅 준 다음에 이거 구체적으로 모임? 이렇게 물어보면 알 것 같은데 안 해봐서 턱 막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이제 멀티노미알 패밀리.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기하적으로 해석하라. 이런 말은 되게 멋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준 다음에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정말로 계산해가지고 이게 주사위를 던지는 거가 정말로 스피어의 지오메트리를 따라가는 걸 구체적으로 확인해봐라. 팩트하는 거는 재밌게 느껴지는데 정말로 그런 거를 네가 직접 미적 분할을 가지고 확인해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 너 어쩌라는 거냐. 하기 싫다. 이 느낌을 받는 거기서 그 제가 이제 좋게 보는 그러니까 실명을 여기 언급하진 않을게요. 어떤 경우냐, 나 솔직히 그 어떤 대학원 리만기아도 다 들어봤는데 그 2차원 구에서 측지선 계산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는 자신이 인정하기가 너무 싫더라. 근데 이제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정말로 단순하게 하게 되니까 그 지금 내놓는 게 다 그 수준에서 지금 되게 활발하게 계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해보면 왜 해봐야 되는지 본인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이건 약간 물과 기름 좀 비슷한 걸 가지고 안 해보면 왜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면도 계속 생겨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답변들은 이러하고 저는 그 이 후세대들 중에서 이 예전에는 수술이라는 이 커뮤니티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이 내면의 그런 불씨들을 생각할 때 약간 그런 거 비슷했어요.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했던 학교에서 이 코네티컷 주에서 코네티컷 주가 이제 미국 북동부 쪽이거든요. 미국 북동부 쪽은 4월이나 5월에도 눈이 와요. 그러면 이 눈이 만약에 좀 약간 무겁게 쌓이면 눈들이 무겁게 쌓였다가 이제 녹을 때 어떤 지역들은 눈들이 안 녹아요. 그 아주 세미하게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구름 같은 게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했냐면 그 약간 저는 그런 걸 불씨를 비유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운이 좋으면 그 고립되어 있는데 운이 좋으면 그게 안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았던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내면의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게 지금은 그 불씨들이 유지가 되는 게 구조상 운이 굉장히 따르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그래서 이런 수질 커뮤니티를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는 공부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공부할 시킬 생각은 없고, 정확하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도 솔직히 아니에요. 솔직히 머리 나쁜데 공부하면 안 되죠. 냉정하게 얘기해가지고. 하지만 그 어떤 그 재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고립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꾸준히 해서 결과적으로 본인의 어떤 커리어적으로 본인의 행복에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서 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실질적으로 가능하게끔 하는 것들은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 이렇게 피드백들을 드리는 기준은 뭐냐면 3년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 인간들이 이렇게 말해주는 길이 가장 잘 되는 길이겠냐. 이 기준 하에서만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어떤 수줄 커뮤니티 단순히 키우고자 하는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런 코멘트들을 지금 드리는 것은 그냥 이 사람들이 나중에 수줄 활동을 하든가 말든가 아무 상관없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3년에서 5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로 어떤 사회의 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정말 퀄리티 있게 길러지는 방향이겠느냐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길러지는 방향이면 이 커뮤니티가 성공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준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고구마 먹는 그런 코멘트 드렸을 수 있어요. 나도 어쩌라는 것이야. 네, 근데 원래 그게 공부하는 진실이다. 네, 혹시 김태현 선생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코멘트에서 좀 뼈 아닌 뼈를 맞은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공부가 하고 싶어야 학계에서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내가 한다면 그럴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냥 끝까지 한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뭐 물론 제가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공부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생각을 해보는 게 저한테 지금 좀 필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정확하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해지면 오히려 좀 게을러질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진심이기 때문에. 그 젠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단순히. 그래서 아, 내 내면에 이런 불씨가 있구나. 그거를 확인하시면 그 불씨를 가지고 계속 지피시다 보면 또 그 퀄리티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즐겁고 보통 이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그 배고픈 예술가, 배고픈 음악 하는 사람 이런 거 비슷한데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장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언제나 운이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언제나 운이 좋지도 않아요. 근데 적어도 살면서 내가 진정성 있게 하는데 언제나 운이 나쁘기만 해요. 물론 그런 샘플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또 막상 그런 근데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 길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걸 쉽게 말을 못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내면에 이제 불씨가 있으신 분들로 하여금 어떤 이제 재밌게 공부들을 누리실 수 있게끔 이제 수요 커뮤니티가 기여를 하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정보기하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면 당연히 어떤 프로젝트 설계를 포함해서 공부 방향들을 포함해서 그 당연히 그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드릴 수 있으니 그런 경우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오늘 레코는 여기서 줄입니다.